이솝우화 여우와 까마귀. 까마귀가 훔친 고깃덩이를 물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본 여우는 까마귀의 고기를 뺏으려고 말을 걸었어요. 까마귀님, 정말 아름답군요. 목소리만 좋다면 마땅히 새의 왕이 될 텐데. 여우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입에 고기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했어요. 깍깍,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려주지. 깍깍. 그러자 까마귀가 물고 있던 고기가 툭 떨어지고 말았죠. 아유, 이 미련한 까마귀야. 고기 잘 먹을게. 넌 머리가 나빠서 왕이 되기는 틀린 것 같구나. 그제야 까마귀는 여우에게 속은 걸 깨달았답니다. 은혜 갚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고,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그때였어요. 언덕이 꾸물꾸물 움직이지 뭐예요. 에치! 누가 감히 밀림의 왕 사자의 잠을 깨우는 것이냐? 생쥐가 밟고 올라간 것은 바로 사자의 등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너처럼 작은 생쥐가 나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지금은 배가 부르니 널 용서해 주마. 며칠 후 생쥐는 숲속에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사자 살려.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생쥐는 재빨리 사자에게 달려갔죠. 사자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튼튼한 이빨로 그물을 끊어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사각사각 그물을 물어뜯어 사자를 구해주었어요. 생쥐야, 고맙다. 내가 정말 은혜를 갚았구나. 그 후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작고 힘없는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답니다. 서울쥐와 시골쥐. 어느 날 서울쥐가 친구인 시골쥐 집에 놀러 왔어요. 어서 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시골쥐는 달콤한 나무 열매와 감자, 옥수수를 잔뜩 내놓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울쥐는 시시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넌 이런 걸 먹고 사니? 내가 사는 서울에는 이것보다 훨씬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언제 한번 놀러 오렴? 서울쥐는 시골쥐를 초대하고 돌아갔죠. 며칠 후 시골쥐는 서울쥐가 사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무시무시한 고양이와 자동차, 수많은 사람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말이에요. 어서 와. 널 위해 음식을 차려놨어. 근사지. 시골쥐는 과일과 과자, 생선, 고기에 치즈까지 처음 보는 맛난 음식을 보고 입이 똑 부러졌어요. 그때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피해.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시골쥐는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숨었어요. 한참 후 시골쥐가 서울쥐에게 말했어요. 난 이만 돌아갈래. 비록 맛난 음식은 없지만 시골에서 마음 편하게 살 거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골로 돌아갔답니다.
소금을 지고 가는 당나귀. 소금 장수가 시냇물을 건너고 있었어요. 당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싣고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당나귀가 시냇물 한가운데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소금은 금세 녹아 없어지고 말았죠. 소금이 녹아 짐이 가벼워졌잖아. 옳지. 다음에도 또 넘어져야지. 그날 이후 당나귀는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짊어지고 갈 때마다 시냇물에서 넘어졌죠. 어느 날 당나귀가 꾀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소금장수는 이번에는 당나귀 등에 소금 대신 솜을 잔뜩 실었어요. 요 녀석, 어디 혼 좀 나봐라. 당나귀는 이날도 어김없이 시냇물 한가운데서 철푸덕 넘어졌어요. 그런데 솜이 물을 잔뜩 먹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아이고, 힘들어. 소금 장수는 당나귀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아파요, 아파.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그제야 당나귀는 깨름 부린 것을 후회하게 되었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 옛날 어느 마을에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어요. 주인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 덕분에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탉 주인은 생각했어요. 암탉 뱃속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거야. 저 암탉을 잡아서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면 금방 부자가 되겠지? 암탉 주인은 당장 암탉을 잡아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암탉의 뱃속은 황금알이 가득 끼는커녕 다른 암탉과 똑같이 뭐예요? 아니, 황금알이 없잖아. 아이고, 내 황금알. 암탉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암탉은 죽은 뒤였어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암탉 주인은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 옛날에 장꾸러기 토끼가 거북을 만났어요. 예, 느림보 거북아, 어디 가니? 그러자 거북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죠. 난 저 산 너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 그럼 가는 길에 나하고 달리기 경주할래? 경주를 하자고? 좋아.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앞서서 뛰어가고 거북은 엉금엉금 토끼 뒤를 쫓아갔죠. 한참을 가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느림보 거북 녀석, 아직도 그 자리네.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으니 잠시 쉬었다 갈까? 토끼는 나무 그늘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그동안 거북은 엉금엉금 쉬지 않고 기어서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죠. 우와, 내가 이겼다. 내가 토끼를 이겼어. 만세! 그 소리에 깜짝 놀란 토끼가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빠른 발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경주에서 지고 망신만 당했답니다. 병이 난 사자. 어느 숲에 사자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늙어서 사냥을 하지 못해 배가 고팠던 사자 임금이 하루는 꾀를 냈죠. 옳지. 내가 큰 병이 났다고 소문을 내서 동물들이 병문안으로 오면 그때 잡아먹어야지. 며칠 후 숲속 동물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사자 임금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너를 잡아먹고 나면 아픈 것이 나을 거다. 깨병을 앓고 있던 사자 임금은 병문안 온 동물들을 하나둘 잡아먹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며칠 후 꽤 많은 여우도 병문안을 왔어요. 여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굴 밖에서 말했지요. 사자 임금님, 몸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다. 밖에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너라. 들어가면 저도 잡아먹으려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를 어떻게 잡아먹겠느냐? 그럼 굴 안으로 들어간 동물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왜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놈!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사자가 버럭 화를 내자 여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됐습니다. 무난트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여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사라지자 사자 임금은 너무 약이 올라 진짜로 병이 낫고 말았답니다. 양치기와 늑대. 거짓말을 잘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양치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양치기가 너무 심심해서 장난을 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늑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양치기는 재밌다고 배를 잡고 웃었죠.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양치기는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양떼를 잡아먹는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양치기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저 녀석 또 거짓말을 하는군. 사람들은 이제 양치기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늑대는 양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어요. 거짓말 때문에 양치기 소녀는 소중한 양들을 모두 잃게 되었답니다. 바람과 해님. 바람과 해님은 만날 때마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며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센지 힘을 겨뤄보기로 했죠. 저기 오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결정하자. 그래, 좋아. 바람이 먼저 온 힘을 다해 나그네에게 바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외투를 꼭 잡고 벗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번엔 해님이 따뜻한 온기와 열을 나그네에게 보냈어요. 어이구, 오늘은 날씨가 참 이상하네.
바람이 쌩쌩 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따가운 햇볕이 쨍쨍이니 말이야.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고 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지 뭐예요? 해님이 내기에서 바람을 이긴 거예요. 무슨 일이든 바람처럼 힘만 쓰는 것보다는 해님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 두 친구가 산길을 따라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곰이 나타난 거예요. 어이구,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한 친구는 재빨리 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우물쭈물하던 다른 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땅에 누워 죽은 척을 했죠. 곰이 어슬렁 다가와 냄새를 맡고 앞발로 툭툭 건드렸어요. 죽은 척하고 있던 친구는 눈을 꼭 감고 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잠시 후 곰은 어슬렁어슬렁 숲으로 돌아갔어요. 곰은 죽은 고기는 먹지 않거든요. 나무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물었어요. 여보게, 괜찮은가? 그런데 곰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죽은 척했던 친구가 대답했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 친구하고는 함께 여행하지 말라고 하더군.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은혜 갚은 개미. 목마른 개미가 물가에 물을 먹으러 갔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침 그 모습을 본 비둘기가 개미에게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개미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물에서 빠져나왔죠. 비둘기님, 고맙습니다. 며칠 후 개미가 숲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사냥꾼이 비둘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님이 위험해. 개미는 사냥꾼의 발을 꽉 물었어요. 따가워. 깜짝 놀란 사냥꾼이 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비둘기는 그 소리를 듣고 푸드득 날아올랐죠. 개미야, 정말 고맙다. 개미는 약속대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았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었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배짱이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랄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게 제일이지. 배짱이는 날개를 펴고 치르치르 노래를 불렀어요. 저쪽 풀밭에서는 개미들이 영차영차 땀을 흘리며 모기를 나르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더운 날은 그늘에서 좀 쉬렴. 아니에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먹이를 모아두어야 해요. 개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먹이를 모았어요. 더운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도 지나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되었어요. 아이고, 춥고 배고프다. 배짱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개미네 집을 찾아갔어요. 여름에 부지런히 일한 개미들은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한 집 안에서 재밌게 지내고 있었어요. 개미야,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좀 도와줘.
여름에 열심히 일했으면 지금처럼 춥고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개미의 말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답니다. 동화 제목은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어느 날 장난꾸러기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야, 정성스럽게 차린 것이니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넓적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내놓았어요. 하지만 입이 뾰족한 두루미는 여우가 내놓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 녀석, 날 놀리다니. 두고 보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두루미는 여우를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했어요. 옳지. 나도 똑같이 여우를 굴려줘야지.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우야, 지난번 초대에 대한 답례로 맛있는 음식 차려놓을게.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렴. 신이 난 여우는 한달음에 두루미 집을 찾아갔어요. 두루미는 주둥이가 긴 병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왔어요. 여우는 날름날름 혀를 내밀어 보았죠. 하지만 아무리 입을 내밀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야, 왜 안 먹어? 맛이 없니? 여우는 꼬르르 소리나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남한테 해로운 일을 하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